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3일 동안 쉬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랑 호캉스도 갔다 오고 본가에 가서 명절 음식도 먹으면서 가족들 얼굴도 오랜만에 진득하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추석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 건데 가끔씩 제 건강을 신경 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오신 고객님들 서운하지 않도록 제가 처음에 상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잘 구매할 수 있는지 고객님들 목적과 상황에 맞게 좋은 중고차를 권해드리고 싶은 제 욕심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조차 즐거워요. 제가 내용 정리하고 저희 시장님이 차량 여러 대 골라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지역 어디서 와주셨을까요? 서울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차량을 파사트랑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였죠? 소나타 LPG로 좀. 혹시 파사트를 고르신 이유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구매할 때는 제값 주고 구매하시겠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에는 정말 헐값에 넘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사실 저희도 파사트를 판매했던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대를 골라서 가장 상태 좋고 가장 깨끗한 차량을 고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운전과 하부리프트 정비사 점검 그리고 스캐너 점검까지 다 진행을 할 건데 임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직 완전 초기예요? 표준이만 가면 끝이다. 가자. 안녕하십니까. 요거 카메라 여기만 찍을 거라서 보이면 안 나오니까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양에서 와주셨죠? 소나타 브릴리언트 요거 보러 와주셨는데 LPG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휘발유로만? 혹시 근데 왜 휘발유를 고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PG 저 예전에 내조 탔었는데 예.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네. 어떤 게 불편하셨어요? 잘 없기도 하고 조금 멀리 가면은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근데 안양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LPG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스통이 뒤에 있는 단점은 있지만 보통 이 브릴리언트는 LPG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차량이에요. 그게 혹시 택시 했던 건 아니면 그 택시용은 제외하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장애인용이나 뭐 렌트용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차량들인데 보통 이제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LPG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내구성이 왜 좋은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휘발유 대비 연료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택시가 50만, 70만, 80만 원 이런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증명이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LPG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휘발유랑 LPG랑 두 개 다 보시고 더 나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가이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450부터 600 사이를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오늘 김포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차량을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일단 그 부대 비용 빼고 네. 차량 금액만 했을 때 한 최대 1,1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1,100, 200. 네. 차종은 좀 여러 개 보고 있어요. 네. NF 소나타, K7, 그랜드 HG, 산타페 DM. 일단 여기까지 이제 국산차도 좀 보고 싶고. 네. 이제 소형 수입 해치백도 좀 보고 싶어요. 그 1시리즈나 아니면은 그 A 클래스 그리고 골프. 내용을 좀 추려볼 건데 차대금을 1,100에서 1,200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거 어느 분이 타실 거예요? 제가 탈 거고요. 나 물 한 잔을 먹고 들어가자. 애기 안녕. 음료수 줄까? 저 냉장고에 있는 거 편하게 꺼내 드셔도 되는데. 음료수 저희 마시고 와가지고. 드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 나오고 저 손만 찍을게요. 혼자 오셨어요? 왕십리에서 오셨죠?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도 자동차 사러 오시는데 여자 혼자서 오시면은 같이 오늘 사람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응대 한번 해볼게요. 서울 왕십리에서 와주셨고요. 차량을 베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고객님이 차량을 골라 오시더라도 전산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대에 맞는 차량을 선별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고객님이 차량 고르시는 거랑 저희가 차량을 고르는 거랑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저희가 한번 리드 한번 해볼게요. 베뉴라는 차량이 1,000만 원 초반대도 있고요. 1,200짜리도 있고 1,300짜리도 1,500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옵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안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들이 1,400에서 살짝 넘어
넘어가야 많이 나오고 1100, 1200, 1300대는 약간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고객님 혹시 안전 옵션이 많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적어도 괜찮으세요? 오히려 명절에 쉬고 오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월요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날짜가 언제인지도 까먹고 어저께 점심 뭐 먹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그냥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살면서 제가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가끔은 일이 많아 버겁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찾아와 주시는 만큼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제 힘 닿는 데까지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절에 저희 와이프랑 건담이랑 잠실에 있는 소피텔에 갔다 왔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돈 주고 경험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경험을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좋은 걸 경험하면 좋은 추억이 생기고 그 좋은 추억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혼자서 육아하고 있는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쉴 수 있는 날에는 금액 상관없이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선물해주고 싶은 약간 그 아빠의 마음, 가장의 마음,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호텔을 갔다 와서 참 크게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5성급 호텔이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거기도 서비스직이고 저희도 서비스직이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인아웃을 할 때마다 상주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인사도 계속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다 안내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대의 호텔이었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호텔이었고요. 그냥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1000원짜리를 구매하든 100만원짜리를 구매하든 응대해주는 직원분의 태도에 따라서 구매가 결정이 좀 나눠지는데요. 구매하는 물건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우받는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경험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매너무드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저희가 좀 더 친절하고 그리고 인사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되도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 구경 좀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도 있고 3.0도 있고 3.0 LPG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 휘발유나 3.0 LPG를 구매하는데 가끔씩 2.4 세타 엔진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3.0보다는 저렴합니다. 세금도 저렴하고 중고차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2.4를 보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4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3.0보다 엔진의 내구성도 약할 뿐더러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세타2 엔진을 평생 보장한다는 내용도 존재하지만 실상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진행되면 안 해줘요. 해주더라도 조건부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보통 다시 3.0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영업자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그냥 2.4를 구매하셨다면 적어도 알고 구매하셨잖아요. 나중에 엔진오일이 실제로 감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는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마찰이 없어지는 거죠. 알고 구매하는 것과 모르고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랜저 IG가 보통 3.0 휘발유와 3.0 LPG가 인기가 많은데요. 시세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저렴한 거는 900대도 있고요. 진짜 비싼 건 2천만 원대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더 주면 더 줄수록 당연히 좋은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고 없어지고 키로수 짧아지고 옵션 많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1300에서 1700 사이, 요때가 가장 이상적인 금액대거든요. 1300 밑으로는 키로수가 대부분 20만에 근접하고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소모품 주기도 금방 찾아올 거고 정비도 하시면서 타셔야 되는데, 저처럼 차가 망가져도 그냥 안고 타는 사람들은 20만 넘은 거 그냥 타셔도 엔진 내구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누유가 있는 채로도 진짜 오랫동안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비자한테 그렇게 타라고 권할 수는 없잖아요. 엔카에 나와 있는 1000만원짜리, 1100만원짜리 실제로 구매하러 오시면 반응이 딱 나뉘어요. 구매할 사람들은 시원하게 구매하고요. 아, 이래서 저렴한 거구나 하고 예산대 올려서 다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사람 성향에 따라 나뉘는 거기 때문에 내방하셔서 저렴한 거랑 비싼 거랑 두 개 다 보시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랜저 IG LPG가 인기가 참 많은데 택시로도 이용을 했던 차량이고 택시들이 30만, 50만, 80만을 탔기 때문에 이미 엔진에 있어서 내구성 증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좀 꽂아보자면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좀 작아진다는 점, 내가 출퇴근하는 동선 안에서 LPG 충전소가 없으면 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자주 충전해줘야 된다는 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LPG 자체가 휘발유에 비해서 출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연료도 깔끔하고 정비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연식이 좀 많이 흘렀고 키로수 많은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휘발유보다 LPG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적재함에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적재함에 물건 많이 실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더 뉴 그랜저 IG LPG부터는 가스통이 도넛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사시면 됩니다. 돈을 더 쓰면 더 좋은 차가 나와요. 최근에 고객님 한 분께서 K5 45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해 가셨습니다. 근데 구매하기 전에 저랑 상담을 할 때에는 진짜 1, 2년만 탈 거라서 큰 문제만 없다면 어느 정도 문제는 감안하고 타겠다,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실제로 내방하셔서 차량을 구매해 가셨거든요. 450만원짜리 차량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저기 기스도 있고 사용감도 많고, 근데 이제 차량을 여러 대를 구경해서 엔진 미션 상태가 가장 좋은 걸로 골라 가셨는데 차량을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간 뭐 하부 쪽에서 소음이 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오토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차량 점검을 받아봤더니 견적이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보아하니 하체 올가리 하는 방향성을 잡아서 견적을 뽑아 오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고객님 그 차량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바라보고 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부에서 찌그덕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하체를 전체 수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금액대에 맞춰서 좀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전에 왜 고지를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미리 예상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쪽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끝난 일이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지를 진짜 좀 명확하게 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500만원짜리 차량을 10년 바라보고 구매하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차량을 운용하면서 정비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 문제가 한 달 뒤에 나올지 6개월 뒤에 나올지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범주이기도 하고, 500짜리든 5000짜리든 중고라는 개념에서는 정비를 하면서 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금액대가 많이 낮은 차량들은 오늘 구매했는데 내일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났고 키로수가 14만이거든요. 창문 모터도 하나가 느리게 내려가고 썬루프도 틸트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타거든요. 그것까지 고쳐서 탈 정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창문이 조금 늦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수백 가지의 기능 중에 뭐 하나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려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고차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신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중고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신차를 살 겁니다. 저희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여유가 진짜 많았으면 중고를 구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중고를 구매함에 있어서 뭐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게 망가지더라도 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내가 7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는데 조수석 유리가 모터가 좀 다 됐는지 좀 천천히 올라온다고 칠게요. 사실 주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거를 당장 수리해서 탈지 아니면 그냥 감안하고 탈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저렴한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생긴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거냐, 이렇게 댓글이 또 달릴 것 같긴 한데 사실 틀린 얘기나 중고차를 구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소비자분들이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비해가면서 타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고차 영업을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매너무드에서 45AS를 어떤 걸 해줬는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하루 이틀 타다가 갑자기 창문이 깨진 거예요. 이게 일자로 쫙 금이 간 거죠. 그냥 돌에 맞아서 깨졌다면 유리 복원으로 가볍게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금간 길이가 거의 30cm가 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유리창 교체 비용을 알아보니까 정품이 한 33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유리값만 33만원이고 썬팅 전면 해야 되니까 다 해서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 견적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 중에 유리창을 항상 검수하는데 밖에서도 보고 꼭 안쪽에서도 보거든요. 유리라는 건 안에서 볼 때와 밖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검수할 때는 안과 밖을 항상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판매할 때에는 유리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출고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나가서 돌에 맞았든 저희가 판매하는 과정 중에서 스톤칩을 놓쳤든 어쨌든 출고된 지 한 하루 이틀 만에 유리창이 깨지다 보니까 고객님도 당황스럽고 저희 쪽에서도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속상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고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금액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고객님,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 중에서 유리창에 돌 맞은 게 있거나 뭐 깨져 있는 게 있으면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 것 같다.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검수 잘 해주신 거 맞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금액 제안을 어떻게 드렸냐면,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이 불편한 내용이 없으셨다면 금액을 저희가 반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0만원과 고객님이 20만원 더 쓰셔가지고 교체가 잘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출고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모른 척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차량을 판매해서 마진을 얻으면 일정 부분을 다른 통장에다가 빼놔요. 저희가 잘못했든 아니면 억울하든 중고차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많고 그리고 문제들도 많아요. 제 생각에 이건 소비자가 좀 억울할 만한데 하면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게 소모품이든 소모품이 아니든 그냥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상식적인 선 안에서는 그냥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하부에서 찌그덕하는 그 소리가 계속 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아니면 뭐 냉간시에만, 그리고 금액대가 좀 300대 400대 500대 이런 차량들은 좀 감안하고 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 어떤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꼭 전액이 아니더라도 수리비용의 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1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걸 저도 그렇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누가 들어도 좀 억지 부리는 고객님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아무리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도 그 돈 다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항상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단호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도의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인간미 있게 항상 일하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